오늘은 GPT 활용해서 동적 크롤러 개발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메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HTML 지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활용해서 개발자 모드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특정화할 수 있는지 사이트의 구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특정화하는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간단한 셀레늄 지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파이썬 셀레니움으로 이제 할 예정이고 버전은 4.0.0 버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0.0 이하 버전으로. 이게 최신 버전을 쓰고 싶은데 GPT가 답변을 해주는 코드가 거의 2019년 이전 답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프롬프트도 이제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다 공유 드릴 예정이고, 이제 지피터스 사이트에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코드, 그리고 AI 크롤링 게시판에 접속해서 제목이나 뭐 글, 그림, 링크 이런 거 수집하는 거 같이 실습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게시판 접속해보고 뭐 제목이나 글 정도 수집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Q&A 시간과 실습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HTML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HTML은 이제 웹페이지를 구조화하고 콘텐츠를 정의하기 위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표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웹에서 동작하는 그런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HTML엔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리스트업 해줘 라고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이 있다라고 기본 구조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HTML, 헤드, 타이틀, 바디, 뭐 텍스트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뭐 H1, H2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데이터 크롤링에 자주 쓰이는 그런 것들이 뭐 라벨이나 버튼이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헤딩, 제목 태그를 원한다면 H1에서 H6 저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활용을 하면 되고, 뭐 단락은 P, 줄바꿈은 BR, 수평선은 HR, 뭐 strong B 이거는 뭐 강조 태그, EMI도 이제 강조 태그죠. 그리고 UL, OL, LI 이렇게 목록 관련한 그런 태그들도 있고요. 그래서 링크 및 이미지는 A 태그, 앵커 태그라고 하죠. 또 이미지는 IMG 태그, 그리고 폼은 이제 폼 태그, 입력 필드는 input 태그, 여러 줄의 텍스트 입력 필드는 텍스트 에리아 태그, 그리고 버튼은 버튼 태그, 드롭다운 목록은 select 태그, 레이블은 라벨 태그, 폼의 그룹화는 필드셋 태그, 네, 표 관련 태그는 테이블 태그, tr은 행 태그, th는 테이블 헤더 셀, td는 테이블 데이터 셀, 네, 그리고 thead, tbody, tfoot 뭐 이런 거는 헤더, 본문, 바닥글 영역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외워야 된다는 아니고 그냥 이런 태그가 나왔을 때 아, 저런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요소는 div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페이지 구조에서. 블록 수준의 컨테이너 태그, 스파는 인라인 수준의 컨테이너 태그. 뭐 이거 외에 뭐 헤더, 후터, 내비게이션, 아티클, 섹션 뭐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멀티미디어는 오디오 태그, 비디오 태그 이렇게 있고, 문서 구조는 헤드, 바디, 메타, 스타일,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 이제 개발자 모드를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크롬에서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는 표시 있죠. 저 커서 모양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갖다 대면은 이 요소를 띄워줘요. 개발자 모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커서 모양을 클릭하고 AI로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을 눌렀을 때 저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스판도 있고 스판 상위에 A 태그가 있고 그 위에 div 태그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아까 스판은 어디였죠? 스판은 인라인 수준의 컨테이너 태그였고 A는 앵커 태그라고 해서 링크 태그였죠. 링크 태그 안에
인라인 저기 텍스트를 보여줄 그런 스판 태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div 태그가 있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 수준의 컨테이너 태그로 이제 구성되어 있구나. 인라인 태그로 구성되어 있구나. A 태그로 앵커 태그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집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튼이기도 하죠. 그 버튼을 이제 찍어보고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링크 태그이기도 한데 버튼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 태그를 눌렀을 때 게시판이 이동되게끔 그렇게 페이지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 모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그런 특성만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한 셀레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셀레늄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이 구동이 되면서 뭐 클릭 액션을 줄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긁어가는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 프롬프트에 파이썬 셀레늄에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설명해줘.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핵심은 이제 파이썬 셀레늄이 반드시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ID 값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임 값으로 특정할 수 있고요. 클래스명으로 특정할 수 있고요. 태그 네임, 태그명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패스는 이제 경로, 상대 경로, 뭐 절대 경로 이런 걸로도 특정할 수가 있고요. CSS 셀렉터, CSS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개발이 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도 요소 특정이 가능합니다. 링크 텍스트, 뭐 텍스트로도 특정이 가능하죠. 모든 요소인데 이런 텍스트가 뭐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것도 이제 특정화가 가능하겠죠. 텍스트로도 특정화가 가능하고요. 뭐 부분 링크 이런 것도 특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들면은 A가 이제 클래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데이터 아이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데이터 아이디 값을 가지고 AI로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을 특정화하면은 뭔가 쉬워 보이겠죠. 그렇죠? 아이디 같은 걸로도 이제 특정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그래서 아이디랑 엑스펙스랑 태그 네임, 네, 클래스 네임 요거 4개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GPT한테 물어서 공부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프롬프트 코드도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뭐 파이썬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좋다. 이렇게 특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id는 driver.find element 요소를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find element 그 내가 원하는 그 요소를 특정화하고 찾을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d는 뭐 그 앞에 그 중괄호 앞에 부분에 by.id라고 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제 name은 by.name, 클래스명은 by.classname, 태그 네임은 by.tag name, express는 by.expres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의 요소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GPTus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코드를 어떻게 이제 짜는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먼저 개발자 모드 도구를 열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12 버튼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연 다음에 일단 저기 이메일 칸이 어떤 요소인지, 패스워드 칸이 어떤 요소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인 버튼도 어떤 요소인지. 그래서 먼저 개발자 모드로 저렇게 선택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ID 값으로 쉽게 특정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ID는 유저 이메일, 유저 언더바 이메일. 또 패스워드 칸은 보니까 ID는 유저 언더바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D 값으로 찾는 게 수월하겠죠. ID가 대놓고 나와 있는 그런 페이지 구조니까. 그래서 driver from find element에서 아까 여기 있는 어, 유저 언더바 이메일 초록색한 여기
다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도 유저 패스워드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메일 넣는 칸과 비밀번호 넣는 칸의 요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프롬프트를 하나 더 던졌어요. 그래서 파이썬 셀레니움으로 이건 이제 로그인 URL이거든요. 지피터스 로그인 버튼 누르면 나오는 URL.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고 여기에 접속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패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를 여기다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란 찾기 해서 입력란을 찾고 제가 말했던 대로 코드를 뱉어줬죠. ID 값으로 찾고 이제 유저 이메일 또 ID 값으로 찾고 유저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 키는 이제 키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입력칸에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칸에 내가 저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저거를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했죠.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이제 매니저님이 주신 테스트 계정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돌렸습니다. 네, 로그인 정보 입력 저 부분만 바꿨고요. 이제 드라이버 경로 설정만 여러분들 뭐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이제 설치한 웹 드라이버를 설치한 곳에 경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돌려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로그인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눌러보니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죠. 마이 프로필, 에디 프로필, 뭐 노트 다 있는 거 보니까 로그인이 잘 됐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접속, 뭐 제목, 글, 그림, 링크 수집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셀레니움에서 그림과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OS 기능을 사용해서 알려줘. 그리고 어떻게 링크를 셀레니움에서 외부로 출출할 수 있는지 예시를 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프롬프팅 하실 때 핵심 키워드는 파이썬 셀레니움이고요. 그리고 OS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짜줬어요.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이미지 해서 쫙 짜줬고 다운로드 비디오 익스트랙트 링크 해서 뭐 링크 추출하는 이런 기능들도 다 짜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림이랑 링크 수집 기능도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핵심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익스트랙 링크 추출할 때 보시면은 .get attribute라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미지 링크 추출 해시태그 이미지 링크 추출 밑에 보시면은 먼저는 요소를 CSS 셀렉터로 찾았죠. 요 GPT가 만들어준 예시에서는 CSS 셀렉터로 요소를 먼저 찾았고 그 뒤에 link.get attribute src라고 되어 있잖아요. get attribute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속성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src는 뭐 예를 들면 이미지 태그거나 a 태그거나 하면은 그 링크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어디로부터 온 이미지인지 뭐 www. 머시기.com 뭐 슬래시 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경로들이 다 있잖아요. 서버마다 머시기.jpg, 머시기.png 뭐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미지가 뜨는 그런 링크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 attribute src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게시판을 접속하고 제목하고 글 수집하는 것도 해볼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상위 요소랑 하위 요소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셀레니움 엑스프레스로 상위 요소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고 얘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시면 부모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그 부모 요소에서 .find element by express하고 점점을 해주죠. 이렇게 저 안에 점점을 해주면은 그 부모 요소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요소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점 슬래시 슬래시 하고 이제 하위 요소 태그 이런 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주피터스 게시판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먼저 A 태그로 AI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을 먼저 특정해서 찝은 다음에 A 태그가 여기 A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찝히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 요소를 찝는 방법. 네, 요거. find element by express 한 다음에 점점을 해주면은 상위 요소인 div 요소가 특정이 되겠죠. div, dragable, false 저게 특정이 되겠죠. 근데 저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게 다 이제 게시판에 각각 해당되는 게시판들의 요소인 거죠. 그래서 A 태그를 먼저 특정해서 데이터 수집하기로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부모 요소를 특정해서 찾아간 다음에 한 번 더 부모 요소로 찾아간 다음에 div를 선택을 해주면 전체 게시판이 선택이 되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구동되는 거랑 실습을 한번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코딩하는지도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고,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말고 다른 거는 제가 손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코드를 따로 게시판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GPT한테 아무리 프롬프팅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정도로는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네. 커스터마이징 한 거를 제가 게시판에 공유 드릴 예정이고, 로그인 정도는 그대로 했거든요. 아까 그 프롬프트에서 줬었던 질문을 했었던 요거였나요? 웹 로그인에 요걸로 이제 했었거든요. 네, 요 링크도 게시판에 공유를 드렸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요렇게 나왔고요. 이거 바꾼 부분은 여기에 웹 드라이버 경로 설정 요거 바꿨고, 로그인 정보 이렇게 바꿨고요.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죠. 네, 특정하실 때 ID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이해 방식 말고 이메일 아이디 값이 유저 이메일, 패스워드 아이디 값이 유저 패스워드, 로그인 버튼 네임 값이 커밋인 걸로 코드를 만들어줘. 해서 이제 요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해보면 혹시 좀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다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바로바로 채팅으로 아니면 음성을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네, 로그인 됐죠?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바꾸시고 경로 바꾸시고 하면 로그인하는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 값을 특정을 했는지 아까 개발자 모드를 한다고 했죠? F12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는 요거 여기다 커서를 두시고 눌러주시면 태그랑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메일 태그야. 그래서 이메일 여기 입력한 태그를 찾았고 아이디 값이 유저 이메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 복사한 다음에 아까 프롬프팅 한 것처럼 했고 비밀번호 여기 태그 아이디 값을 복사한 다음에 아까 프롬프팅 했던 것처럼 고요. 사인인 버튼도 이거 누른 다음에 네임이 커밋이구나. 복사해서 아까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저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수집하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제목이랑
글이랑 이미지랑 수집하는 거를 같이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추가가 된 게 요거 옵션에서 전체 화면으로 이게 요소 특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지피터스에 들어가면은 요 화면이잖아요. 요. 근데 보시면 AI로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은 저 아래 끝자락에 있잖아요. 여기. 그죠? 저 아래 끝자락에 있어서 제대로 특정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클릭할 그런 좌표가 안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아, 잠시만요. 질문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피터 사이트는 유저 에이전트를 고려 안 해도 되나요? 어, 잠시만요. 유저 에이전트. 고려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프레임이 근데 많네요. 아이프레임이 많아가지고. 근데 유저 에이전트를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네. 근데 제 저걸로는 이제 뭐 딱히 유저 에이전트가 없어도 로그인 열려있는 페이지가 있고, 거의 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비로그인으로 해도 다 게시판에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뭐 관리자 전용 접근이 안 되는 저 페이지도 있고요. 그런 거는 유저 에이전트가 고려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사례 발표 녹화 영상이나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하는 파트너 분들만 좀 접근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만약에 니즈가 있다면 이제 영향이 가겠죠. 크롬 드라이브 설치 경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설치하시고 압축을 푸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압축 푼 경로요. 본인이 압축 풀거나 뭐 본인이 자동으로 받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거기에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가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설치 경로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제 다뤘었거든요. 저번 시간 네, 슬라이드랑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특정한 ID 값으로 이제 AI로 데이터 수집하기를 누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누르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또 요거를 사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일단 돌렸고요. 게시판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크롤을 내리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돌렸을 때 스크롤도 안 되어 있고 아이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요소 특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는데 컴퓨터를 보면은 오류가 났죠. 그럼 이제 엘리먼트가 이제 특정하기 좀 어렵다. 뭐 그런 오류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특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바꿔볼게요. 지금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긴 얘는 이제 저기 밑에 있어. 그러면 이제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이클 플레니움 헐 모르면 이거를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크롤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알려주죠. 일단은 제가 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어, 개발이 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스크롤 내리는 코드를 이렇게 짜줬어요. 간단한 코드 예제입니다 하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어, body.send key 요것도 이제 쓸 수 있겠네요. 요거나 아니면 페이지 높이 구하기, 뭐 높이 구하기. 네, 이건 좀 별로다. 다시 한번 컴퓨터를 해볼게요. 요게 좀 낫네요. 네, 요 프롬프트가 좀 나은데 이게 똑같이 해도 다른 프롬프트를 줄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는 방법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스크롤 다운 이 기능을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뭐 스크롤 횟수 설정,
스크롤 다운 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걸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이용할 수만큼 스크롤 다운 방법. 요거를 접속한 이후 부분에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크롤 다운이 제대로 안 되죠? 나요? 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 액션 체인으로 스크롤 내리는 방법을 알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도 프롬프팅을 하시면 스크롤 내리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다음에 스크롤 다운 함수를 아까처럼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네,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5초 정도 기다리고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키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얘가 추가로 이제 키가 정의가 안 되었다라고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그냥 복사를 해서 안 되었다고 해. 하면 이렇게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GPT가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동적 클롤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해결해 가야 아마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스크롤이 안 됐죠, 잘. 이제 요 부분 스크롤인데 이게 페이지 전체 스크롤이 아니라 아마 요 부분 스크롤을 구현을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먼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릭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클릭을 포기하고 이제 URL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잖아요. 이걸 링크를 바로 접속을 하면 이제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이 로딩 중이거든요. 데이터 수집하기 게시판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이제 우회해서 이제 해볼게요. 이제 요걸 특정하기 위한 그런 스크롤 다운이나 뭐 여러 가지 오류가 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요 요소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접속을 해서 글과 그림을 다운로드하는 걸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지 말고 예, 요거를 AI 보드라고 저장을 할게요. AI 보드를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get attribute를 활용해서 URL을 가져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출력하는 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은 이제 필요 없고요. 구동을 하면 요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류는 아니고 그냥 권유 정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런 오류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크롤링 게시판에 URL을 이제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서 접속하게끔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링크였죠.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동이 되겠죠. 아까 뽑은 이제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네, 홈페이지에 왔고요. 뽑아서 아까 링크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잠시만요. 이게 다운표가 좀 문제 같은데 다운표를 지워볼게요. 실수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올려볼게요. 홈페이지에 왔고 내가 원하는 게시판을 특정해서 링크를 뽑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게시판으로 들어왔죠. 여기에 오셨으면 다시 개발자 모드를 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특정을 해줘야겠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어떤 글씨 말씀하실까요? 요 글씨일까요? 아니면 홈페이지 글씨 말씀하실 걸까요? 요걸 좀 키워드릴까요? 요거 글씨 말씀하시는 거죠? 보자. 이걸 제가 키워드릴게요. 홈페이지 이건가요? 음, 요거 내용 20 정도로. 어우, 좀 커졌나요? 16. 16 정도면 괜찮죠? 요거. 자, 보이시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게시판 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게시판 제목과 내용들이잖아요. 요걸 다시 개발자 모드를 켜서 특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패턴을 보니까 클래스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스트 리스트 뭐시기 뭐시기. 이거를 검색해보니까 4개네요. 딱 이렇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부분이 특정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클래스명으로 찾게끔 해주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찝을 수가 있겠죠? 클래스명으로. 그러면 여기서 접속한 다음에 딜레이를 2초를 일단 줄게요. 딜레이를 좀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네. 아무튼 딜레이를 주는 게 최소한의 딜레이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액션 처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iv로 이제 전체 태그 검색을 돌렸고요. 이 div가 다 잡힐 거잖아요. 그럼 div 태그들이 이 중에서 클래스명이 요거이네를 특정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고요. 그래서 이제 태그를 이제 출력하고 URL.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URL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요 URL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11월 22일 발표 자료 URL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쵸? 아이고. 요 URL이 아닌가요? 이거는 제 URL이고, 요 URL이네요, 요거. 죄송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되는 게 URL이거든요. 그래서 제 URL이, 요거네요, 요거. 요거는 답글 URL이고,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URL을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그러면 요 URL 형식이 크롤링, 뭐, 슬래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URL들 추출한 다음에 첫 시간에 배웠던 그 표현식을 활용해서 이제 find between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크롤링 게시판만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해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돌리면 전체 게시글 수집이랑 이미지랑 그 다운로드하는 전체 코드는 따로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왔고, 아이고, 여기서 오류가 났네요. 랭스가 없다. 요 부분이네요. 이게 이제 find element가 하나만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찾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여기다가 s를 붙여주면은 전체 div를 찾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소 하나를 특정해서 찾을 때는 find element를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찾을 때는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리면 될 거예요. 네. 네, 크롤링 게시판에 들어왔고, 게시글을 이제 특정해서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빨간 게 많이 나왔네요. 헤어 엘리먼트가, 이 부분이 잘 저장이 됐고, A 태그. 네, 잠시만요. 저장을 하고, 게시글의 링크를 일단 먼저 가져와 볼게요. 아까 방법처럼 게시글의 링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가져왔죠? 정확히 게시글이 4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URL이 왜 똑같은 게 잡히지? 잠시만요. 일단 가져오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시글별로 이제 클래스로 잘 잡기는 했는데,
요 하위 요소의 링크가 게시글 링크뿐만이 아니라 제 프로필 링크도 있고 답글 링크도 있고 이렇게 링크가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요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이 4개라서 프로필 링크가 4번 잡혔고요. 근데 프로필 링크 말고 저희가 원하는 게시글 링크잖아요. 요거를 다시 바꿔줍니다. find element가 아니라 find elements로 해서 여러 개 모든 링크를 다 수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게시글 링크가 2번째 링크인가 그랬을 거예요. 2번째 링크. 그래서 이 2번째 링크를 출력하게끔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2번째 링크. 게시글 들어가는 것까지만 오늘 할게요. 그리고 Q&A랑 마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전 질문 주신 분들도 있어서 사전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이제 공지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뜨긴 뜨죠. 이렇게 GPT 12-6 GPT 뭐 이렇게 뜨는데 이제 링크를 가져왔죠. 그럼 이에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이럴 경우에 트라이 캐치로 해주시면은 오류가 안 나오거든요. 트라이 캐치 안에 트라이 익셉트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든 링크들이 이제 추측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차례대로 접속하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얻은 링크들을 각각 접속해보고 끝낼게요. driver.get로 접속을 시켜주면 됩니다. 요 밖에다가 해줘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요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요 부분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예외 처리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은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 드렸던 그 특정 요소를 찝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페이지 요소의 패턴에 맞춰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4개가 잘 찝혔죠? 링크가. 4개가 게시판 링크가 다 찝혔고요. 이제 여기에 드라이버 get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게시판에 접속이 가능하겠죠? 네. 여기 밴드로 리스트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get으로 접속을 시켜주면 됩니다. 게시판별로 지금 접속하는 코드가 완성이 돼서 게시판에 이제 4개 게시판에 모두 이제 접속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접속 이후의 코드는 제가 공유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